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건 김정은 정권의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탈북민 출신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이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을 꺼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재직하던 중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국회의원은 13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토론에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김정은 정권에게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태 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권 유린을 자행했던 다른 나라 독재 정권의 말로를 지켜봤다면서 김정은 정권에게 있어 인권 문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outcome of former dictators like, Gaddafi, Saddam Hussein, or, the Milosevic of former Yugoslavia. So they have seen all these, the outcomes of those former dictators. 태 의원은 바로 이런 이유로 김정은 위원장과 그 일가는 북한 체제가 무너질 경우 자신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하거나 협상 의제에 올리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바로 이런 두려움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So Kim Jong-un and his family know very well that if there is a collapse of the system, then there would be no, future for the whole family. So they fully understand this. So that's why they are very sensitive on human rights, the issues, because a lot of NGOs and the UN system tried a couple of times to refer North Korean case to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r whatever. So, yeah. 태 의원은 앞서 12일에는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북 간 정상회담이나 북한의 전면적 군사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 결과가 결여된 회담에 나서지 말라고 언급했다는 지난달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볼 때 북한은 미국 대선 전까지 정상회담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이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를 성사시키는데 최적의 기회라고 판단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해칠 수 있는 그 어떤 도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각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언급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지원을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전했습니다. 북한은 개성에 내려졌던 봉쇄 조치를 3주 만에 해제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상황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입니다. 북한은 1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고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방역 대책을 논의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홍수 피해와 관련한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국경을 더 봉쇄하고 방역 사업을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홍수 피해 복구에 동원되는 사람들도 방역 규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나 접촉자 추적과 같은 선진국들의 방역 체계가 아니라 봉쇄와 차단만으로 이루어지는 원시적인 방역 체계의 한계 때문이라고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방역 지원을 구실로 외부에서 대규모 인적 지원과 그리고 물적 지원이 들어올 경우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구축해놓은 방역 체계가 무너질 거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탈북민의 재입국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의심하며 개성시에 내렸던 봉쇄 조치도 3주 만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들은 전문 방역기관의 과학적 검증 등에 따라 봉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20여일 동안의 봉쇄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의심된다던 해당 탈북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남쪽에서 올라온 월북자를 의진자로 얘기하고 개성을 봉쇄하고 그다음에 국가 비상체제를 가동을 했다라는 얘기는 결국 코로나 확진자는 인정은 안 하지만 그러나 심각하고 지금 위중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북한 매체들은 또 이번 홍수로 39,296정보 약 390제곱킬로미터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고 주택 16,680여 세대, 공공건물 630여 동이 파괴되거나 침수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강원도 김화군과 철원군, 그리고 창도군과 회양군, 황해북도 은파군, 장풍군 등 피해 상황이 심각한 지역 주민들이 소개지에서 생활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피해 상황에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외부의 수혜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한국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상당한 피해가 나긴 했지만 그 정도 피해는 북한 정부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그러니까 특히 제재 아래서 북한 정부가 능력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인도적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의 피해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정찬배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상하원 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외교 정책을 비롯해 정부 고위직 인준을 좌우하는 상원 장악을 놓고 치열한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행사했던 의원들의 재선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지난 11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오는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는 것은 험난한 싸움이 될 것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체 100석 가운데 6년에 한 번씩 3분의 1을 새로 선출하는 상원 의원 선거에서 8개 주는 칼싸움이 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미국 선거 예측 사이트인 538은 13일 현재 상하원을 포함한 포괄적 의회 투표에서 민주당이 48.5%, 공화당이 40.9%의 지지율로 앞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주요 의원들의 재선 여부도 주목됩니다. 특히 의회에서 대북제재법 제정을 주도해온 콜로라도주의 코리 가드너 의원의 재선 여부는 상원의 다수당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가드너 의원은 현재 여러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인 민주당의 존 히켄루포 전 콜로라도 주지사에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원에선 현재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 의원이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예상을 뒤엎고 지난 6월 뉴욕주 당내 경선에서 중학교 교장 출신인 상대 후보 자말 보우만에 패해 오는 11월 선거 출마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과 호아킨 카스트로 의원,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을 노리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미국 선거 분석업체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13일 현재 애리조나주의 마사 맥살리 의원이 공화당의 상원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고 가드너 의원은 상대 민주당 후보와 막상 마카 구도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조지아주의 데이비 퍼듀 의원과 아이오와주의 존 이언스트 의원, 메인주의 수잔 콜린스 의원과 몬타나주의 스티브 데인스 의원 등 공화당 상원 의원 4명도 민주당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2014년부터 상원을 장악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하원을 장악해 양당이 상원과 하원을 양분한 상태입니다. 임기가 6년인 상원은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34석이 이번 11월 선거에서 새로 선출됩니다. 임기 2년인 하원은 435석 전원을 새로 뽑습니다. 오는 11월 3일 미국 선거는 이제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국내 현안은 물론 북한 문제 등 세계 각국의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과 의회 선거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행정부의 무인기 수출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상원이 북한 등의 관련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법에 나섰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크리스 머피 민주당 의원과 마이클 리 공화당 의원은 최근 대표 발의한 초당적 법안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역에 대한 무인기 수출에 반대하며 정부의 무기 수출 통제법에 무인기 수출 관련 지침을 추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머피 의원은 성명을 통해 무인기 관련 기술 통제는 수십 년간 미사일과 무인기 관련 기술이 이란과 북한에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미국이 나서서 군사기술에 대한 수출 완화를 추진한다면 북한과 이란 등 미국의 잠재적 위협이 되는 국가들 역시 최신 군사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의 수출 관련 지침이 오래됐다며 해당 수출 관련 지침을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엔이 국경 없는 의사회 결핵 치료 등 대북 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내년 5월까지 10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3일 국경 없는 의사회 요청에 따라 제재 면제 기간을 연장한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초래된 지원 물품 수송 관련 어려움에 따라 단체 제재 면제 연장 요청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앞서 지난 1월 함경북도 내 의료 사업을 위한 물품 반입을 위해 6개월 단위의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제재 연장과 관련해 함경북도 주민들의 결핵 진단과 치료 역량 증진 등 주요 사업을 실시하고 물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현장에서 정기적인 감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으로 지난 1월부터 국경을 계속 봉쇄하면서 핀란드 교회 원조기구와 미국 친우봉사회 등 제재 면제를 받은 다른 인도주의 단체들 역시 대북 지원 사업에 아직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연방검찰이 지난 9월 러시아 해역에서 러시아 국경수비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국적선원 14명에 대해서 형사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연방검찰은 13일 공무집행에 대한 폭력 혐의에 관한 러시아 형법 317호와 공무집행 방해에 관한 법률 318호를 적용해 북한 주민들을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검찰은 당시 단속에 적발된 북한 선원 18명은 칼과 도끼 등으로 저항하면서 러시아 국경수비대원 11명을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경수비대원 6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검찰 측은 북한 선원 14명에 대한 기소장이 연해주 지방법원에 송달된 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기소된 14명 외에 북한 선원 3명은 이미 재판에 회부됐고 이 가운데 1명은 4년형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